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여러분들의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주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반가운 내용으로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영상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초우량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초우량주도 조만간에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미래와 성장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채널입니다. 자, 여러분, 단타 급등주 일확천금, 절대 저는 그런 종목은 추천하지도 않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삼성전자의 팹리스로부터 굵직굵직한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 거대 팹리스 업체들이 공급처 다변화로 인해서 TSMC죠. 대만의 TSMC의 독주 체제가 이제는 끝났다.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강 체제로 확연히 이제 돌아설 예정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단순히 이러한 수주를 받았다는 자체가 대만의 TSMC의 물량 캐파가 넘치어 흐르기 때문에 단순히 물량을 받았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파운드리 세계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냥 수주를 받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미 파운드리 1위를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파운드리 1위를 향해서 특히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1위를 하겠다는 게 철저한 준비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수주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은 제가 언론사에서 좋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공유 차원에서 일단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론사를 찾아보고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향후 브로드컴, 애플은 이제 최근에 자기들이 자체 칩을 설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인텔 역시도 삼성전자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수주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퀄컴이나 엔비디아, IBM, 삼성전자로 거의 삼성전자의 초격차 기술을 인정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최근에 다 받았고, 제가 그 세부적인 걸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독주 체제가 서서히 TSMC가 머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포트폴리오 삼성전자는 D램 세계 1위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포트폴리오가 파운드리로 지금 거의 안정된 궤도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 단가 역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너무 단가를 후려쳤기 때문에 수주를 받았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공정 자체가 충분히 납품 단가를 20-30%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만의 TSMC하고 경쟁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공급차 다변화로 팹리스 업체들이 이미 단가적인 면이나 그리고 최근에 팹리스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차 다변화가 절실하게 자기들도 뼈저리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미 그 전부터 물밑 작업이 들어왔고, 한마디로 지금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그리고 TSMC 간에 지금 반도체 위탁 생산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고 있죠. 지금 점유율만 보면 TSMC가 지금 3분기죠. 3, 4분기 트렌드 포스 예상치입니다. 지금 53.9%고 삼성전자가 17.3%입니다. 곧 아마 상당히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TSMC도 절대 안심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삼성이 TSMC의 고객으로 분류되어 왔던 대형 반도체 업체가 있죠. 팹리스 업체 중에서 지금 하나 둘씩 지금 따고 있는데, 당장 삼성이 지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P 분야의 압도적 1위인 퀄컴이죠. 퀄컴은 모바일 AP 분야에 있어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최근에 팹리스 업체 중에서도 지금 브로드컴 다음으로 2위로 떨어졌지만, 곧 퀄컴은 다시 1위 자리를 아마 탈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5나노 모뎀 칩이죠. 스냅드래곤 X60도 이미 삼성전자가 수주를 했고, 그리고 스냅드래곤 875까지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래픽 처리 장치 GPU죠. 세계 최고 기업입니다. 이거 역시 엔비디아에서도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되는 지포스 RTX 30 시리즈 자체도 지금 전량 지금 수주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이 TSMC 7나노에 맞서서 극자회선 EUV죠. 장비 도입 전 최고 미세 공정으로 꼽히는 8나노 공정을 내세운 솔직히 결과입니다, 이게. 그리고 삼성이 IBM 서버 중앙 처리 장치 CPU에 의해서 이번 엔비디아 GPU 물량까지 전부 대거저 다 따냈고, 그리고 외부 파운드리 활용 가능성 자체도 완전히 열어놓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인텔 칩 수주도 나름대로 청신호가 켜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파운드리가 자신의 고객 리스트에 새로운 팹리스 자체를 추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팹리스가 파운드리하고 관계를 끈끈하기로 솔직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하고 팹리스 기존의 업체들하고 엄청나게 끈끈하죠. 하지만 파운드리 고객인 팹리스 자체가 칩을 보통 제작하기 위해서 이 칩 하나 제작하는데도 지금 대만의 TSMC하고 기존의 고객들이겠죠. 1, 2년 전부터 설계 기획까지 무조건 다 들어와야 됩니다. 파운드리 제작 라인을 감안해서 칩을 설계를 보통 하죠. 팹리스 입장에서 기존에 해오던 파운드리가 아니라 새로운 파운드리, 만약 삼성전자로 파운드리를 일하게 되면 설계 회로하고 이전에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작업이 보통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완전 새로운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았다는 말은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쉽게 수주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파운드리 업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팹리스가 파운드리를 교체한다는 자체가 파운드리의 새 생산 라인에 맞춰서 연구개발도 R&D죠. 변화를 분명히 팹리스 업체가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통 모험이 아닙니다. 이 보통 모험이 아니라는 걸 단순히 TSMC 물량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받아왔다? 이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팹리스가 칩을 설계하려면 파운드리 공정에 맞춰서 최적화된 설계 도구를 보통 제공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업체가 따라 붙습니다. 그 EDA라고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인데 이러한 업체하고 완전히 협업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EDA 업체가 미국의 시놉시스, 카덴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자회사인 멘토 그래픽도 있죠. 만약 파운드리를 교체하게 되면 팹리스 업체들이 바뀐 파운드리 공정에 맞춰가지고 EDA 이 툴 자체도 새롭게 마련해야 됩니다. TSMC가 최적화된 EDA 툴로 삼성 파운드리에 맞는 설계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파운드리 교체가 실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가령 TSMC에서 만들 때 정상적으로 작동이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트랜지스터가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면 효율이 떨어지거나 발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리고 공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웨이퍼 실물 자체를 확인한다는 자체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칩이 기본적으로 점수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칩을 단순히 우리는 그냥 알고만 있지만 이 칩 자체도 실질적으로 점수 검사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제품에서 몇 개를 골라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샘플링 검사를 하죠. 샘플링 검사 자체가 이쪽에 칩 자체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칩이 제품의 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칩 오류가 보통 하나가 딱 나기 시작하면 제품 오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팹리스 자체가 가급적 칩의 수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거래관계가 있던 오래된 파운드리 자체하고도 계속해서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팹리스 자체가 극심한 경쟁에 솔직히 지금 현재 시달리고 있죠. 왜냐하면 팹리스 업체는 지금 엔비디아, AMD 그리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IBM 그리고 앞으로 브로드컴, 애플, 인텔, 팹리스 업체 자체가 지금 공장만 두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TSMC,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팹리스 자체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자체를 자기네들도 감수를 하려고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칩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팹리스의 칩 설계에 따른 투자 비용 자체도 천정부지를 계속해서 쏟고 있죠. 파운드리 교체를 솔직히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게 팹리스가 10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1억 7천만 달러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시장 조사 기관이 IBS 기준으로서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7나노급 칩은 한 3억 달러, 5나노 5억, 3나노 한 15억 달러 정도 칩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칩이 배치하는 트랜지스터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회로 설계 인력하고 검증 인력 자체도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개발 기간 자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팹리스가 칩을 주문하고 실제로 만들어진 칩을 파운드리로부터 받아 오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갈수록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팹리스가 칩 개발에 따라서 투입해야 하는 매몰 비용조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인류 삼성전자나 TSMC 거의 이제는 이강체자라 생각해야 되겠죠. 이류는 뭐 글로벌 파운드리나 UMC, SMIC는 벌써 이제 미국한테 두드려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맛이 갔다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삼성하고 TSMC 양강구도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팹리스가 거대 기업과 일부 아이디어만 사업화하는 군소 팹리스 같은 경우도 따로따로 이제 이강과 이제 나름대로 군소 팹리스 업체 이제 따로따로 이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파운드리 공정 특징 그리고 고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이 칩 산업 자체가 팹리스는 대형 파운드리 그리고 옛날부터 오랫동안 작업을 함께 해온 파운드리 자체를 본능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네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삼성이 TSMC에 맞서서 지금 새로운 고객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삼성전자의 저력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TSMC가 삼성으로부터 파운드리 교체를 계속해서 단행하는 데 따른 편익 자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컨대 칩 성능 대비 납품 단가 등에 있어서 삼성이 장점이 확연히 있습니다. 팹리스 입장에서 똑같은 설계 칩을 솔직히 한번 받아본다고 생각하면 팹리스 업체는 당연히 돈이 덜 드는 데를 선택을 할 겁니다. 삼성이 TSMC보다 납품 단가가 20에서 한 30% 정도 싸다고 알려져 있는데 팹리스가 삼성으로 또 수주처를 솔직히 다원화함으로써 절대 강자 TSMC가 제시하는 가격 단가도 분명히 낮출 수가 있겠죠. 삼성이 안정된 사업 포트폴리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자금력도 있고 그리고 공격적인 가격 정책도 가능합니다. 이것만큼 지금 팹리스의 군침을 당기는 이런 게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더구나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이런 걸 하나씩 겹치면서 한 개 파운드리 대만의 TSMC한테 납품을 전적으로 지금 의존하는 리스크 자체를 팹리스 업체는 계속해서 이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팹리스가 뼈저리게 체득한 게 있죠. 삼성 그리고 기술력 자체를 담보하고 최고 사양 칩도 지금 현재는 복수 밴드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퀄컴만 해도 지금 중저가 스냅드래곤 4 시리즈죠. 그간 삼성하고 TSMC 동시에 분명히 수주를 줬지만 최고 사양 칩이 포함된 스냅드래곤 8 시리즈 TSMC한테만 지금까지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있죠.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이나 삼성의 갤럭시 이러한 주력 제품 플래그십 모델이라는데 거기 스냅드래곤 8 시리즈에 TSMC에게만 계속해서 지금까지 맡겨왔었어요. 하지만 내년에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에는 스냅드래곤 875가 처음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기고 세상이 이제는 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실 메모리 D램 등에서 지금 EUV가 적용되고는 솔직히 있어요. 삼성에서 파운드리 자체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가장 먼저 EUV 장비가 적용된 분야인데 그런데 문제는 EUV 장비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대충 조그만 방 하나의 크기 정도인데 EUV가 장비 가격이 무려 대당 1,500억대입니다. 인류 파운드리가 되려면 매해 이 EUV 장비 자체를 지금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들여와야 되는데 웬만한 기업은 절대 이제 엄두를 못 냅니다. EUV 장비 자체가 가격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이런 장비를 지금 들여와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동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아예 기술 개발에도 실패할 경우에 파운드리 그 자체로 나락으로 완전 떨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대단하다는 거죠. EUV 장비가 필요한 7나노 공정에 참여했다고 발을 들여놓은 이상 곧바로 장비 가동을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파운드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삼성의 경우에 직접 설계한 AP 물량도 파운드리에서 제조도 할 수 있고 시장이 여의치 않으면 EUV 장비 자체를 메모리도 삼성은 돌릴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삼성이 TSMC한테 끝까지 지금 추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여담으로 삼성이 TSMC의 고객을 야금야금 뺏어오면서 삼성의 첨단 공정 수율 문제 자체도 자기네들이 대만의 특히 악성 언론이죠.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수율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파운드리 경쟁 자체를 보면
복잡한 맥락 자체가 지금 대만 언론을 중심으로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고지고대는 우리는 절대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분명한 것은 팹리스들이 TSMC의 물량을 몰아주기보다는 이제는 삼성을 완전히 지렛대로 해서 TSMC하고 삼성 간에 경쟁을 붙여버려서 자기네들도 팹리스도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계속해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향후 인텔 그리고 애플, 삼성이 후공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술은 어느 정도 지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여러 전문가, 업계 전문가들도 삼성은 이제 시작이고 시작이 이렇게 대단한데 그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그러한 무섭게 올라갈 삼성전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즐거운 주말인데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고 형님 누님들 구독자님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